자, 지난번에 이어서 편관 계속하겠습니다. 자,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불선자 중에 최고로 안 좋은 십성이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불선자 중에 최고로 안 좋은 거고, 이거는 반드시 제복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선자를 가지고 성격을 시키기 위해서는 극제, 제복, 뭐 같은 얘기입니다. 제복을 해야 되는 거죠. 제복을 해야 되는 거, 또는 극제를 해야 되는 거, 극제를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이거는 직접 대고 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을 빼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화라고 하고 설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편관, 칠살에 대해서는 뭐가 격을 이루어주냐면은 칠살을 극제하는 것은 식신이죠. 그래서 식신이 극제를 하니까 격을 이루어주고, 상관도 관계없습니다. 상관도 음량이 다를 뿐 역시 칠살을 극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격을 이루어요. 다음에 기운을 빼는 부분, 기운을 빼는 것은 칠살이 뭔가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 역시 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단 오늘 이제 이걸 배우게 될 텐데,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흉신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어를 해줘야 하는데, 인수는 기운을 이렇게 빼주는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는 조건이 좀 붙어요. 어떤 경우에만 격을 이룬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항상 이 힘을 빼주면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칠살의 격이 파괴되는 거는 재를 만나면 파괴가 됩니다. 재는 칠살에다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를 만나면 격이 파괴가 되죠. 그 다음에 인수가 기운을 빼줄 때는 좋은데, 인수가 자칫 칠살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인수가 이 식신이나 상관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칠살 보호하게 되면은, 그렇게 인수가 쓰일 때는 격이 깨진다. 이런 것을 이제 지난번에 배우셨어요. 자, 이게 살룡식제.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격이, 살격이 뭘 사용해서 격을 이루냐면은 식신의 제복을 이용해서 격을 이룬다 해서 살룡식제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격 자체가 살격인데 식신이 와가지고 격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 식신이 이렇게 나와서 격을 이룰 때 여기에다가 재가 오거나, 재가 오면 살격인데 재가 오면 격이 깨지죠. 인수가 오면은 인수가 또 식신을 쳐주니까 격이 깨져요. 깨지는 건 맞는데 이게 안 좋단 말이에요. 재나 인이. 근데 얘네들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연이나 월이나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이게 나올 때, 이게 시에 얘가 나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격이 성격이 돼요. 결과적으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나왔다고 해서 격이 깨졌네라고 하지 말고, 그 위치를 보고 이 식신을 얘네들이 완전히 박살 내는 건지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식제를 했으니까는 두 번째 인수를 가지고 격을 이루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두 번째라고 하죠. 자, 살룡 인수라고 되어 있네요. 뭐든 상관없어요. 자, 살이 인수를 이용해서 격을 이루는 케이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정해야 됩니다. 이 유정하다는 뜻이 뭐냐? 유정하다 그 격국에서 유정하다는 거는 성격을 시키는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걸 유정하다 그래요. 성격이 시키는 그 포맷을 형식을 만들어내는 걸 유정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유정은 의미가 약간 달라요. 이런 경우에도 유정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살과 인수가 같이 원령에 있는 거예요. 원령에다 같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같이 원령에다 뿌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둘 다 힘이 세다는 얘기고 한쪽이 세지면 다른 쪽도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사용하는 격국이나 내가 사용하는 용신이 격국 용신이든 상신이든 이런 게 원령에다가 같이 뿌리를 두고 있으면 굉장히 격이 좋아져요. 근데 특별히 지금 이제 살격이 인수를 써가지고 격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게 유정한 경우인데 이거는 살격은 당연히 살격이니까는 월지에 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수도 같이 월지에다 뿌리를 같이 내리고 있으면은 격이 귀해진다. 성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케이스고 좀 이따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제 인수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살이 강해. 살이 중해. 살이 무거워요. 살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약해. 또는 뭐 경이라고 해도 돼요. 이건 뭐 경이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가벼워.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죠. 살이라고 하는 건 나를 치는 건데 얘가 되게 힘이 세고 나는 굉장히 약해. 그러면 격이 아주 깨질 처지에 놓여 있어. 여기에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인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수가 이때 나와. 인수가 이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살의 강한 기운을 빼가지고 인수가 살하고 이 내 사이에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게 인수잖아요. 살의 강한 기운을 빼서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인수가 한다고. 인수가 역할이 확실하잖아요. 살의 강한 기운을 빼서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는 바로 이때 두 번째 살용 인수격이 성격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원령에다 동일하게 뿌리를 받고 있을 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약하니까 살의 기운을 빼서 인수가 하는 경우에도 성격이 되는데 이때는 아주 큰 격국은 되지를 않아요. 그냥 이게 모면하는 정도, 어느 정도의 격을 이루고 이제 있는 거지 아주 대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인수 자체가 살하고 나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살하고 나하고 둘 다 힘이 세. 부딪히고 있는 거야. 내 기운하고 살 기운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화해시켜주는 걸로 인수가 쓰일 때 인수가 이걸 화해시켜줄 수 있잖아요. 중간에 이걸 보고 인수가 어떤 역할을 한다? 통관 역할을 한다. 통관용신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다. 이 센 두 개의 기운을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인수가 할 때 이런 세 가지 케이스에 이 살격에서 인수를 써가지고 격을 이루는 게 됩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 케이스를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첫 번째 두 개가 살과 인수가 원령을 같이 공유하고 있을 때 이때가 보면은 자 살용 인수 제가 제목을 그 부제로 여기다가 살인 유정 그렇게 해놨습니다. 살과 인수가
유정한 경우. 책에 있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 유정하다. 이거는 인수가 나오면은 인수는 당연히 뭘 하냐면은 뭘 할 수가 있느냐면은 인수는 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칫하면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인수가 호사를 한다는 얘기는 식신이 와가지고 또는 상관이 와가지고 살을 극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수가 오면은 얘네가 깨버리잖아요, 이쪽을. 그래서 자칫 살을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디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마땅한 게 사실 아닌데 사실 인수는 살에 있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닌데 특별히 유정하다면은 이게 살이 유정하다면은 그러니까 살과 인수가 유정하다면은 아주 귀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편위 귀격 이랬잖아요. 이러면은 귀격이 될 수가 있다. 귀격이 될 수가 있다. 유정하다. 유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에서 같이 뿌리를 가지고 올라오는 이때 유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참정의 명인데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시죠. 자, 병인. 그렇죠? 네. 크게 보시죠. 병인. 병인, 무술, 인술, 신축. 자, 임일간이 원령이 술입니다. 술 안에는 술은 계절이 가을이죠. 가을은 그래서 술 아래쪽에는 여기로 신금이 들어가고 술은 인호술 화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는 정화가 그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술의 정기는 무토입니다. 네,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토가 올라왔죠. 무토가 바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살이에요. 살. 인수로 보면 편관 살입니다. 살.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올라왔습니까? 여기서 신금 자체가 이게 올라왔어요. 이게 인수예요. 인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령에서 술이라고 하는 같은 원령에서 살과 인수가 같이 뿌리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이때 이 옆에 있는 병이 있네. 병은 이건 뭐예요? 재예요. 재입니다. 재. 그리고 여기 인술 화국도 이루고 이것도 역시 재를 되게 세게 만든 거죠. 이 재는 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이 재가 이 인수를 치지는 못해. 인수를 깨뜨리지는 못한다고.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고 이 한 칸 완전히 건너서 있기 때문에 재가 인수를 파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인수는 그냥 건전한 거예요. 그리고 원령의 뿌리를 가지고 살도 올라오고 인수도 올라왔잖아요. 이래서 벽국이 성격이 된 거예요. 이거는 책에 있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보시면은 재가 되게 세고 보세요. 재도 여기다 뿌리를 가지고 올라왔네. 그러면은 재 올라왔지, 살 올라왔지, 인 올라왔지.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세게 올라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 자편진전의 얘기는 아닌데 다른 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양간인 경우에는 양의 천간, 그러니까는 갑병, 무경, 임. 양간인 경우에는 살 자체를 관처럼 써요. 관처럼 쓴다고. 양간은 내가 세니까 살을 살로 보지 않고 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많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얘를 살이 아니라 관으로 본다면은 관에는 뭐가 있는 게 좋아요? 관에 재와 인이 있는 게 좋아요. 재와 인. 그래서 여기는 재가 있어서 관을 생겨주고
인수가 있어서 나를 보호해주면서 나를 도와주면서 관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관 자체가 재와 인을 양쪽에 끼고 있으면서 걔네들이 전부 다 원령에서 뿌리를 받고 세 개 다 뿌리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격이 뛰어납니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자, 인수를 이용해서 살이 성격이 될 때 원령에서 두 개가 같이 뿌리를 갖고 올라오면 성격이 된다를 배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게 살중 신경. 자, 여기까지는 하고 이 요것만 바꾸죠. 자, 살은 중한데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이때 인수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격국이 성격이 될 때는 뭔가 이건 병이 걸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살은 강하고 나는 약해. 병이 걸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뭔가 약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풀어주면은 그게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수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 이거는 뭐 예제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죠. 자, 살은 중하죠. 내가 약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걸 우선은 살격이 나왔을 땐 제복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식신을 사용해서 제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식신을 가지고 제복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있고, 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이 있고, 제가 있고, 살이 있고, 관 대신 살을 직접 써버리죠. 그 다음에 인수가 있는데, 얘가 아주 세요. 얘가 아주 세다고. 나를 극하고 있죠. 나는 너무 약해. 근데 식신에 제복을 한다고 보죠. 그럼 식신이 와가지고 얘를 이렇게 쳐서 격국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신은 나에게서 힘을 이렇게 뺀다고. 나는 굉장히 약한데 식신이 나에게서 힘을 빼면서 살을 극제를 해줘. 살도 되게 센데. 그러면은 이 세 개로 격을 이룰 때 격의 모양은 생길지 모르지만은 이 내가 식신한테 얻어맞아서도 힘이 빠지고 살한테 얻어맞아 힘이 빠지고 식신으로부터 기운을 직접 빼니까 이거는 격이 아주 박살이 나는 거라고. 그래서 식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격을 이루려고 할 때는 즉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신이 내가 불능당이라고 했어요. 불능당.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격을 만들 수가 없어. 이때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는 뭐 거기 있지만은 뭐 전 바꿔가지고 인수를 사용해서 격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 인수를 사용해서 격을. 그러니까 인수의 역할은 확실하게 있는 거죠. 강한 살의 기운을 빼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인수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 무정한 것을 만드는 거고. 근데 격은 이 허기 그랬어요. 허기. 귀는 허락을 하지만은 9대 2 크지는 않다. 귀는 허락을 하지만 격이 크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예제는 안 나와 있어요. 뭐 근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니까 이 격이 아주 큰 명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못 찾은 것 같아요. 명례를. 근데 세 번째가 이제 통관이에요. 통관. 아까 거기 불약이 뭔 뜻이에요? 불약은 다르다. 그러니까는 식신을 이용해서 나를 제복하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 그거가 이걸 바꿔가지고 인수를 취한 거하고 같지 않다. 거기에 이 약은 뭐 비슷하다, 같다 이런 뜻이니까는 거기에 상대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같다. 뭐
약자를 만약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같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를 이제 배워야죠. 세 번째 케이스는 제가 책에는 통관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여기 통관이라고 쓴 겁니다. 통관 이렇게 했어요. 통관. 통관. 양쪽을 이렇게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기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게 해주는 것이 이제 통관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통관하는 하나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조원의 명인데 한번 명리를 직접 보시죠. 무진, 가빈, 무인, 무오. 자, 무일관입니다. 인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요? 인 아래쪽에는 자, 이거는 저기 계절이 시작하는 글자잖아요. 무조건 무토부터 계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호술 화국을 이르기 때문에 또 양의 글자니까 병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자기 정기 간목이 오죠. 무병갑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병갑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위에 올라온 것은 무하고 갑밖에 없어요. 무하고 갑밖에 없습니다. 자, 인에서 간목이 그대로 내 정기로서 올라오고, 얘가 살이야, 살이 아주 강하죠,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은 내 친구들이고, 나도 월제에다 뿌리를 뒀어요, 그죠? 무토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옆에 친구들도 많고 뿌리도 월제에 뒀어. 나도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지지에도 이 살도 월지를 아주 꿰차고 있으면서 인목에도 뿌리를 뒀지, 진토에도 뿌리를 뒀지, 이 살 자체가 이렇게 뿌리를 뒀잖아요. 근데 무토는 네 군데다 다 뿌리를 뒀어요. 옆에 친구들까지 두 명이나 있습니다. 나와 살이 굉장히 기운이 센 거예요. 자, 이걸 화해시켜줘야 되죠. 누가 화해를 시킵니까? 찾아보세요. 얘가 화해를 시킵니다. 자, 시제에 있는 오화. 이게 인호 뭐예요? 인호 화국을 하는 거예요. 국을 이루면 얘가 천간으로 올라온 것 같다고 했잖아요. 얘가 화국을 이렇게 이룬다고. 화가 목과 토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화가 중간에서 통관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오화 때문에 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화 때문에. 이래서 사람은 아주 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만약에 간목이 없었다 치면은 선생님 나밖에 없어요, 그죠? 나밖에 없고 내가 너무너무 강해. 이거는 한번 쳐줘야 되거든. 살이 와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살만 이렇게 강하게 와서는 두 개의 기운이 부딪히게끔 돼 있어요. 뭔가 여기에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화가 와가지고 두 개를 유통시켜주면 아주, 이 오화가 깨지면은 이 격국이 좀 저기 할 수가 있는데, 오화가 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으면 이걸 충해도 이게 안 깨진다. 그래서 아주 격이 튼튼하고 좋은 격이지. 그렇게 보실 수가 있다. 이래서 살격에서 인수를 이용해서 격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짧게 한 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죠. 더 빨리. 자, 맨날 앉으면 살을 하기 싫어.
아니 맨날 앉아서 주는 사람한테 강의하려니까 아니야 선생님. 속이 불편하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데 애들이. 그 후식을 생각하면서 빨리 하는 거. 자, 우리가 이 살격에서 성격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살격이 식신이나 상관이 오면은 성격이 된다는 건 배웠어요. 그게 제복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인수로 기운을 빼도 성격이 된다는 걸 배웠는데 항상 그건 아니다. 어떤 케이스에 맞. 인수가 단지 기운을 빼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칠살이 용제하는 거예요. 아니, 칠살, 살이에요. 칠살이 재를 이용하네. 야, 그러면은 이거는 살이 재를 만나면 격국은 바로 깨집니다. 그거 아는데 왜 재를 이용해서 격을 이루느냐? 이거는 조건이 또 있어요. 이게 이 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제거를 하는 게 있어요. 거인 인수를 제거를 하고 뭘 살려준다? 존식. 그러니까 이미 인수와 식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살격에서 식신을 가지고 격을 이뤘는데 인수가 와가지고 식신을 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제가 들어오면 제가 하는 역할은 뭐다? 이 식신을 깨뜨리고 있는 인수를 극제함으로써 식신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 살을 제대로 극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인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글자가 없다고 할 때는 격이 완전히 깨져 보이는데 나머지 글자 때문에 이게 좋게 쓰이면은 격이 성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자, 재라고 하는 것은 당사란다. 이거는 그냥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 살을 도와줄 때 당살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살을 도와줄 때. 살을 재라고 하는 것은 당살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비, 소희. 그러니까는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격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살을 만나면 격이 깨지는데 그런데 만약에 식신이 있는데 식신이 여기 피라고 돼 있죠. 당했다는 거죠. 인수의 극제를 당했다는 거죠. 식신이 와서 살을 제거하는데 인수가 와서 자기를 깬다는 거예요. 식신을. 그러니까 인수의 극제를 식신이 당한 경우에요. 식신이 깨졌다는 거죠. 인수가 깨고 있는 상황. 이럴 때는 식신이 어떻게 되냐면 제복이 안 돼. 불능복살. 그러니까는 살을 제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을 제복을 할 수가 없어서 격이 깨져 있는데 그때 재가 나와가지고 재를 가지고 거인 인수를 제거하고 식신을 다시 살린다. 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식신 자체가 이제 살을 제대로 제복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 명식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주승상의 명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무술 갑자, 그 다음에 정미, 경술, 정화일간이 자월에 났습니다. 자월에 났어요. 자, 정화일간이 자월에 났으니까 당연히 뭐 살격이죠. 살격이고 다음에 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자, 자월이고 그다음에 무토가 있죠. 무토가 이게 뭐예요? 여기는 상관이죠. 상관. 식신 대신에 상관이 나오네요. 자, 상관이 살을 제어해주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간목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인수죠. 인수가 상관을 깨뜨리고 있죠. 이 상관이 살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극제를 해서 성격을 시켜줘야 하는데 인수가 여기 있으면서 인수가 얘를 깨뜨리고 있다고요. 식신을. 그럼 인수가 병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근데 경금이 나와가지고 경금이 나와서 이게 이제 재죠 재. 재가 나와서 인수를 제복을 해주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겁니다. 굉장히 사실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있느냐면은 일단은 살을 식신이나 상관으로 제복해서 격국을 성격을 시키는데 인수가 그 격을 깨뜨리고 그걸 다시 재가 살려주고 인수를 깨뜨려서 살려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게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를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얘가 아주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약이 돼 있잖아요. 약이 얼마나 중요하게 쓰인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여기에 살이 천간으로 올라오지를 못했죠. 월지에만 있죠. 이건 살이 약한 거예요. 월지를 차고 있지만 살이 약한 거예요. 경한 거란 말이에요. 살이 약해. 식신은 뿌리를 몇 군데 두고 있잖아요. 식신은 되게 강해요. 식신이 강해. 그럼 이것도 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인수가 와가지고 식신을 제거를 해주죠. 깨뜨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격국 자체가 깨진 거예요. 이것이 기운이 있고 거를 떠나서. 근데 이 재를 보세요. 이 재는 재가 간목을 쳐주면서 식신을 다시 살려주잖아요. 한 가지 역할을 더 해요. 재가 약한 이 살을 생해줘요. 그러니까 재가 와서 약한 살을 기운을 더 세게 해주고 식신도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두 가지를 제가 같이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여기에서 그 얘기를 직접 안 했구나. 했네. 생사를 하면서도 제사를 한다. 생사를 한다는 의미는 살에다가 기운을 넣어준다는 뜻이고 동시에 무엇도 하게 되냐면은 제살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제사를 한다는 것은 이 식신을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있고 살이 있고 식신이 있고 이렇게 삼자가 기운이 셋 다 세야지 격이 귀해진다고 했어요. 얘네들 중에 어느 하나가 약하거나 이 힘의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 그 격은 그렇게 귀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재 하나가 나와가지고 약한 살도 기운을 세게 해주고 제복돼서 쓰이지 못하는 식신도 기운을 살려주니까 두 가지 역할을 이 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용신이 들어와서 격을 이루어주게 되면은 그 격이 굉장히 귀해집니다. 좋아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칠살이 재를 용하는 두 번째 케이스. 자, 이거는 병이 들어있는 인수를 제거해가지고 격을 이루는 것을 하나 배웠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아주 강합니다. 신중, 내가 강해요. 살이 경합니다. 살은 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볼 때는 이때 격을 이룰 때는 예를 들어서 인수가 나왔다. 투인
야, 이때 인수가 나오면, 그렇지. 내가 있고 살이 있고 인수가 나오면 인수를 가지고 격을 이룰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무 강해. 그래서 내가 남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인수의 역할이 별로 없어. 내가 강하니까. 그런데 살이 약해. 인수는 살에서 기운을 빼거든요. 인수는. 그러니까는 약한 살을 더 약하게 만들어. 근데 인수가 나한테 도울 필요도 없는데 얘가 살의 기운을 빼서 있는 거예요. 인수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수가 제대로 쓰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인수가 잘못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괜히 약한 살의 기운만 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살이 이런 상황을 살이 약한데 살이 또한 인수로 활이 기운을 빼서 이렇게 돼가지고 용신이 불청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불청하다. 용신이 말지를 못했다. 이 용신은 뭘 얘기를 하냐면 살을 얘기를 하는 격국용신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살이 건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약한 살의 기운을 더 빼고 있으니까는 살이 불청하다는 뜻입니다. 살이 되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때 재를 이용해서 차재 그랬네요. 차재. 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격을 청하게 했다. 재를 이용해서 청격 이랬어요. 그러니까 재가 나오면은 재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가 나온 거는 이 기운을 빼고 있는 인수를 극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약한 살의 기운을 올려주는 역할을 재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격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유운사명인데 유운사명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없는 애의 힘을 더 빼가지고 격을 망치고 있는 인수를 극제하고 살의 기운을 도와주는 역할을 재가 하는 거예요. 다른 글자가 없을 때 재는 격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인수가 살의 기운을 너무 빼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격을 보죠. 갑신, 을해, 병술, 경인, 경화일간이 태를 만났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지금 살이죠. 살. 천간으로 올라오질 못했으니까는 살이 경한 거예요. 가벼운 거라고. 살의 기운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을과 갑이 이게 인수죠. 인수가 수생목을 해서 이 살로부터 인수가 기운을 확 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강한데 내가 강하잖아요. 월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인술 화국을 하고 이 두 군데 뿌리를 두고 있고 화국까지 했으니까 내가 굉장히 강하다고요. 살은 되게 약하고. 근데 인수가 와서 얘 기운을 빼서 나를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마침 경금이 와가지고 얘네들을 극제를 해주는 거죠. 기운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기운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와서 인수가 힘을 빼는 것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살의 기운을 복닫해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유운사의 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특수한 그 응용이죠. 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듣는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게 양간이죠. 양간입니다. 양간이 이거를 살로 보지 않고 관으로 보면은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에 재가 있고 인수가 있다. 그거는 정관격이 굉장히 살아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음간과 양간을 구분하지 않고
십성의 고유 특성만 가지고 이 격을 해석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양간들은 살을 관으로도 쓴다고 하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렇게 재와 인수가 나와가지고 격을 훌륭하게 이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관격의 제일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인수도 있고 재도 있고 얘네들 서로 완전히 자기네들끼리 깨지지만 않는다면 격을 아주 좋게 이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잡기 7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기 7살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잡기 7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여기 나왔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예제도 없어요. 잡기 7살이다. 이 잡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토를 가리켜요. 토 안에는 기운들이 세 가지 기운이 들어가 있어요. 서로 다른 세 가지 기운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잡기라 그래요. 매 계절의 마지막 달 토가 있잖아요. 그게 잡기라 그래요. 섞여 있는 거라고요. 그 중에서 7살이 올라온 걸 잡기 7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살의 기운이 사실은 그다지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기운 중에 이렇게 하나 튀어 올라온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성격이 되는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간두에 천간을 얘기하는 거죠. 간두에 재가 안 나와야 돼요. 불후 재가 안 나오게 된 경우, 간두에 재가 안 나오고 단지 7살만 나오게 된 경우는 격이 성격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잡기에서 7살이 나온 건 여러 기운 중에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7살이라고 하는 것에 기운이 세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얘는 기운이 약할 거고 거기에 그 7살을 도와주는 재가 천간에 올라오지 않으면은 7살, 약한 7살을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되게 약한 7살을 관으로 생각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약살을 귀로, 약한 살은 이게 이제 귀로 본다고. 귀는 뭐냐? 관이거든. 관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다고. 보는 케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살이 약하니까 그 흉한 그런 의미가 사라져 있는, 제거되어 있는 걸 이제 관으로 쓴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예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석하는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설하고가 이걸 가지고 자기 평주를 썼어요. 설하고에 잡힌 평주를 썼는데 자기의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기의 명을 쓴 게 있습니다. 설하고 명 나옵니다. 병술변, 인진월, 병신시야. 자, 병일간이고 진월령이 진이에요. 잡기죠. 잡기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임수가 올라왔어요. 임수. 얘가 살이 올라왔어요. 살이 올라왔죠. 잡기에서 살이 올라오고 재가 없죠. 재가 안 올라왔어요. 재가 천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주가 이렇게 여기하고 딱 맞잖아요. 이렇게 완전 맞아요. 나는 왜 귀하지 않았을까를 설하고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글만 쓰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후세 사람들이 설하고를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명리학 분야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정도의 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 별로 안 귀한 것 같다. 이걸 보면 나는 내 내용은 여기에 맞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만큼 귀하지가 않을까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한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후세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의 귀는 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